100만 명 판매 돌파. 재구매 압도적 판매. 남지연 알부민 더 진하게 더 고함량으로 25,500mg에서 31,040mg으로 알부민 복합물 제가 직접 배합했습니다. 남지연 원창의 알부민 2090 울트라 맥스. 간에서 매일 생성되는 알부민, 우리 몸속 혈장 단백질의 주요 성분. 혈액속 핵심 단백질로 영양소가 몸속 곳곳 제대로 전달되게 하는 영양 배달부. 건강상태 지표물질 알부민. 하지만 나이 들면서 알부민 생성능력 저하. 그래서 드셔야 합니다. 100% 덴마크산 알부민 함량 폭탄 31,040mg. 알부민 특성을 고려. 특허 6종이 집약된 특허 조성물 3종을 더. 전세계에 계신 아투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 계신 애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투TV 이영풍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 늦었습니다. 제가 월요일은 좀 시간이 유동적으로 되는데 오늘 조금 늦었어요. 죄송합니다. 자, 오늘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께 뉴스 브리핑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선이 지금 50일 남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7로 나누면 77이 49. 7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뭐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정해질 것이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저는 게 5월 3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차출론이 나오면서 국힘 대선판이 출렁입니다. 일단 컨벤션 효과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뭐 이재명으로 정해진 거 아닙니까? 뭐 민주당 지금 뭐 실시간 뉴스를 보니까 뭐 김동연 등등 나오는데, 김두관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잠정적으로 일정을 보류한다는 선언해 버렸어요. 뭐 저기 뭐 특별하게 경선 의미가 없죠. 오세훈 서울시장이 불출마 선언했고, 윤상현 의원은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상당히 좀 재밌게 돌아가는데, 뭐 이렇게 해서 컨벤션 효과가 일어나면 국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으니까 좋죠. 네, 이런 내용으로 한번 여러분께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이 페넷마이크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보수 정치권에서 급부상한 한덕수 차출론 떠들썩. 사진을 보시면은 저 한덕수 권한대행 좀 좀 출마 좀 해달라고 하는 저런 기자회견이 소통관에서 열리고 있어요. 특히 국민의힘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 당협위원장, 호남 출신 후보가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후보가 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죠. 사실 민주당이 영남 출신의 노무현, 문재인 두 후보를 내세웠고, 지금 이재명도 사실은 출생은 경북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쉽게 이야기하면 동진 정책 뭐 해서 대권을 잡는다. 근데 왜 이 국민의힘은 왜 맨날 나오는 게 영남 출신이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득표하는 전략으로서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왜 나와야 되느냐, 여기 보면 개헌 대통령, 개헌 대통령으로 앞으로 3년간 임기를 마치고 퇴장하는 미래 구도가 현 보수 정치권의 구상 속에 전제가 있다. 또 그 밑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중도층의 민심 확보, 그리고 중도층 일각에서 보이는 반 이재명 정서를 흡수하면 정권 재창출이 한덕수를 통해서 가능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밑에 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협상 전 지금 통화를 한 적이 있다. 거기서 유력 대권 주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인식이 확산된다. 뭐 이런 게 배경입니다. 아시아투데이 보도도 보면 시간이 촉박해서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높다. 지금 사실 국민의힘 대통령 경선 후보 등록은 내일까지입니다. 15일. 그래서 오늘 뭐 특별한 게 없으면은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수는 없죠. 그래서 아마도 무소속 출마를 해서
갈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 아시아투데이가 정리를 잘 해놨는데 시나리오가 두 개다. 시나리오는 두 개다. 국민의힘 경선에 출사표를 던지고 경선 레이스에 참여하는 방식. 이건 시간이 촉박하죠. 그래서 이보다 유력한 시나리오는 무소속 후보 출마다. 무소속 후보 출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국민의힘 후보가 대선 후보가 최종 정해지는 5월 3일까지 시간을 벌 수 있다. 시간을 벌 수 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출마할 거냐 물었는데 한덕수 대행이 고민 중이다. 고민 중이다. 상당히 외교관 출신답게 아주 외교적으로 considering이라는 걸 출마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뭐 무소속 후보 출마로 굳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정몽준 모델이다. 정몽준 모델. 뭐 이런 관측들이 나오면서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을 포함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제법 나온다는 거예요. 뉴데일리 보도를 보면 3자 가상 대결을 했더니 한덕수가 급부상한다. 이재명 47.3%인데 한덕수 36.3%. 야, 이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그 밑에 이제 서브 타이틀을 보시면은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했을 경우 김문수 33.1%, 이준석은 다 보면 한 5% 내에 나오는 거죠. 홍준표 27.2%, 한동훈 22.3%. 여기서 조금 의미 있는 것은 한동훈은 표가 많이 빠지는 거죠. 지금 지지율이 많이 빠집니다. 한동훈은 계속 빠질 거예요, 아마도.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나 당원들이 이제 한동훈의 정체에 대해서는 많이 알게 됐기 때문에 좀 빠질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준석과 한번 뭐 어떻게 해보겠다. 멘트를 하는 바람에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금 지지율이 뭐 거의 유지를 하고 있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36.3%라는 건 굉장한 거죠. 시장 경제 여론조사입니다. 어떻게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36.3의 지지율이 나오냐 이거예요. 인지도가 많다 이 소리죠.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그 탄핵 전국 사태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보여준 어떤 뭐 그런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지자들이 조금 굉장히 좀 신뢰가 간다. 뭐 그런 어떤 느낌을 갖는 것 같아요. 중앙일보 보도 보니까 대선 떠밀리는 한덕수 고민이다. 출마를 너무 종용하는 형국이 불편하다. 이런 어떤 기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좀 나와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많다는 이야기죠. 참 이것도 참 재밌는 현상입니다. 지금 사실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 이번 대선에 이슈가 되리라고는 예상이 안 됐던 건데 이것도 다 지금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국 사태에서 벌어진 데는 일이죠. 그러니까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라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아주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이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한덕수 이슈에 대해서는 한번 쭉 이 관심을 가지고 쭉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가 예를 들자면 뭐 오늘 중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뭐 권한대행을 사임을 하고 뭐 내일까지 이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등록일이니까 내일까지 뭐 오늘 사임하지 않으면 내일 사임하고 바로 등록하기 힘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무소속 후보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본인이 계속 무소속 국민 후보로 쭉 간다. 정몽준 모델처럼 가게 된다. 그러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월 3일날 누군가가 정해지면 대선 남은 한 달 사이에 어떤 협상을 해서 연합전선을 펼 수도 있겠죠. 그때까지 예의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외교관 출신이고 정치판에서 이렇게 활동하던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아직 모르죠. 이 김병옥 님이 뭐 자세하게 올려주셨네요. 국민의힘 대선 주자와 보수 대연합 단일 후보 외통수 한덕수 국무총리, 호남 출신, 서울대 경제학과,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행정고시 합격, 주미대사, 미국통, OECD 대사, 통상교섭본부장, 국무총리 2번 역임, 공직 55년 경력, 경제전문가,
경력이 엄청나네요. 네. 이런 가운데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국민의힘의 빅3 주자들은 다 한덕수 출마론에 반대한다. 김문수 장관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이 그만두면 또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다.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정통성 측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거고요. 홍준표 대구시장, 국정안정에 책임이 있는 한 권한대행은 출마할 수가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한덕수 대행을 향한 의원, 국민의힘 의원 지지 규모도 과장된 측면이 있다. 한동훈은 뭐라고 하느냐. 제가 아는 한 총리는 언제나 분별 있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분이다. 그런 분을 흔들어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나경원 의원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하는 일은 중차대한 일이다. 대행으로서 역할에 집중해 주기 바란다. 근데 그 밑에 보면 성일종 의원 페북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대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기 바란다. 출마해달라 이야기죠. 이미 우리 당에 정말 많은 의원께서 한대행의 출마를 촉구했다. 박수영 의원도 페북에 2025년 대한민국 대선도 경제가 화두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덕수형의 등판이 기대되는 일. 뭐 별명이 덕수형인 말이죠. 덕수형. 자, 오세훈 서울시장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지금 중앙일보 오늘 조간신문부터 먼저 볼게요. 여기 보면 4강에 나경원, 안철수, 오세훈 불출마로 복잡해진 국힘 경선. 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4강에 나경원, 오세훈 불출마로 복잡해진 국힘 경선. 뭐 이런 이 중앙일보 기사인데 한덕수 민은 의원의 반박도 했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왜 불출마를 했을까? 여기 이 기사 내용은 이겁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을 차출하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이 한 50여 명 이름을 올렸다고 하는데 뭐 박수영, 부산의 김미애 의원, 그 다음에 성일종, 충청 지역의 박덕흠 이런 식인데 그분들이 한덕수 차출론을 주장하고 나니까 이 오세훈 시장이 뭐라고 했느냐. 이러면 당내 주자들이 뭐가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러면 당내 주자들이 뭐가 되느냐. 그리고 명태균에 연루된 그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이 오세훈 시장의 후원자 김한정 씨가 3천만 원이죠 아마.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납부한 뭐 하여튼 그런 그 부담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아일보 보도 보면은 오세훈 불출마 왜? 한덕수 옹립론의 시장진만 이를 것 우려. 낮은 지지율, 한덕수 차출론. 뭐 이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지금 중앙일보 요 기사를 한 번 더 검색해 주시죠. 제목이 4강의 나경원, 안철수, 오세훈 불출마로 복잡해진 국힘 경선. 요걸 보면은 여기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분석이 나옵니다. 기사 제일 말미에 보면은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오늘 조금 보수 일각에서는 윤심의 향방을 경선의 변수로 꼽는 이도 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뭐라고 나오느냐. 서정욱 변호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서정욱 변호사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느냐. 윤심은 3단계로 보면 된다. 3단계. 그럼 1단계 뭐냐? 1차 컷오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1차 컷오프에서는 나경원을 밀고 그 다음에 2차 결선 투표에서는 김문수를 민다. 그래도 이재명하고 붙어보기 어렵다고 할 때는 한덕수를 국민 후보로 추대해서 단일화한다는 전략이 있다. 이 서정욱 변호사 그냥 개인적인 전망입니다. 그러면 이 서정욱 변호사가 이제 정치평론가로서 뭐 많이 서정욱 TV를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 중앙일보 이걸 기사를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은 뭘까? 윤석열 대통령이 특정인한 사람 딱 찍어서 이 사람 밀어라 이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그럼 약간 상황을 보면서 유동적일 텐데 지금 나경원 의원하고 뭐 면담도 했고 이철우 도지사하고도 면담을 했고 다 면담을 하고 있잖아요. 뭐 윤상현 의원 자주 만났고. 그래서 딱 보니까 1차전에는 나경원을 밀고, 즉 나경원 지금 사실 4명 뽑는 중결성전에 올라갈 수 있는 국힘 4명이 누구냐. 우리가 지지율 조사한 것만 보면 가령 뭐 김문수, 홍준표, 그 다음에 오세훈, 한동훈 이 정도로 봤는데 오세훈이 빠져버리니까 그 빠져버린 자리에 나경원이 치고 올라갈 수 있죠. 지금 나경원 의원의 지지율이 상당히 이제 치고 나가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그럼 가령 1차전 4명 올라갈 때 중결성전 올라가는 4명을 나경원을 밀어서 김문수, 홍준표, 나경원, 한동훈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제 결성전 올라가는 2명을 추릴 때 김문수를 민다. 그죠? 그러면 거기 떨어진 예를 들자면 다른 후보들, 한동훈을 제외한 다른 후보들은 또 김문수를 밀고 연합하게 되고 김문수가 최종 정해졌을 때 상황을 보고 이재명과의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가늠해 본 다음에 한덕수 권한대행을 다시 불러들여서 국민 후보로 대연합을 하게 되면은 표의 확장성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죠. 자, 유승민 씨가 뭐 대선 경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면은 여기 보면은 제가 이 기사를 소개하는 이유는 뭐 소위 말해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발언들을 하기 때문에 제가 소개하는 겁니다. 유승민 대선 경선 불출마 뭐 별로 관심 없잖아요, 사실 우파 진영에서는. 여기 보면 기사 내용 이런 게 있어요. 보수 대통령이 연속 탄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은 제대로 된 반성과 변화의 길을 거부한다. 이게 무슨 소리죠, 지금? 아니, 보수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다는 것이 마치 자기가 한 일이 아닌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유승민 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킬 때 핵심 인물 아니었어요? 응? 본인이 지금 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킬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해놓고 지금 와서 저 보세요. 말하는 거 보세요. 전혀 자기는 관련 없는 것처럼 저런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잖아요. 보수 대통령이 연속 탄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은 제대로 된 반성과 변화의 길을 거부하고 있다. 아니, 아무런 관계가 없는 뭐 저 같은 사람이 정치평론가들이 저런 이야기를 하면 이해가 되죠. 아니, 본인이 나서가지고 지금 새누리당 국민의힘 국회의원 62명이 주도가 되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 사람이 지금 무슨 저런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응? 저러니까 유승민 씨가 보수 쪽에 뭐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페넷마이크 기사입니다. 윤상현 21대 대통령 후보 되기로 결심. 윤상현 의원이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국 사태에서 보여준 리더십은 상당히 한마디로 좀 진정성이 보인다. 그리고 의리가 있네. 이거 여러분 공감하시죠? 응? 공감하시죠? 그죠?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보면 윤상현 의원이 이번에 윤 대통령 탄핵 전국 사태에서 보여줬던 행동을 보세요. 행보를. 광화문 집회에 김민전 의원하고 제일 먼저 나왔었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그래서 연설도 하고 또 뭐 세이브 코리아 가서 연설도 하고 또 지금은 또 윤 어게인 집회 나와서 2030 청년들 또 격려하고 본인도 뛰어다니고 지난주 제가 윤 어게인 집회를 3번이나 갔는데 거기 보니까 가죽 잠바 입고 나오셨더라고요. 밤에 젊은이들 만나니까 좀 본인이 패션도 좀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진정성이 있다. 응? 진정성이 있다. 응?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시아투데이 기사에도 났습니다. 윤상현 21대 대선 출마 15일 날 내일입니다. 내일 대선 후보 등록하겠다. 내일 그 국회 앞에서 출정식 겸 기자회견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오늘 오후 2시에 있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 그리고 내일 윤상현 의원 기자회견에 제가 갈 예정입니다. 상당히 의리파다. 그 점에서는 고기가 끄덕끄덕해진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국에서 주요 정치인들 행보를 보면 대충 의리파, 배신자파, 중간에 기회주의파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의리파 치면은 뭐 김민전, 윤상현 뭐 등등 다 있고, 배신자파들은 여러분 아시죠? 한동훈파들. 중간에는 조금 눈치 보면서 기회주의파들. 그러니까 윤상현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의리파다. 의리파는 확실하다. 이런 사람들이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힘 대권 후보가 나중에 되면 사람들이 흔쾌하게 야 도와주자, 어쩔 수 없다, 뭐 내가 다른 사람을 지지했지만 윤상현이면 내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의리를 지켰기 때문에 우리 밀어주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즉 마음이 움직여야 표심이 형성되는 겁니다. 표가 있지 않습니까? 뭐 어디 뭐 수능시험 치듯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표심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거든요. 마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진정성 있게 정말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윤상현 의원은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활약을 잘했다. 그리고 이거 한번 보시죠. 한동훈 이 조선일보 기사인데, 제가 이게 확실하지 않아서 제가 일단은 이 사진 한번 보여드려요. 사진. 혹시 이 방송을 한동훈 캠프에서 본다면 좀 연락을 해주세요. 저에게. 이 사진, 밑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사진, 저기 한동훈, 아니, 사진. 한동훈 오른편에 있는 저기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동훈 왼편에 있는 건 한지하고, 그 다음에 진종호고 이런데, 오른편 뒤에 있는 저 사람. 머리 짧은 사람. 저 사람이 누구냐. 저도 100% 저 사람이 누구다고 단정은 짓지 않겠습니다. 근데, 경향신문에 그 사진 한번 보여줘보세요. 있나요? 서울시,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장. 고한석. 고한석이 아닌가. 보면은, 있나요? 없나요? 이거. 예, 이 사람. 이 사람 아니냐, 지금. 인터넷상에서 이 사람이다. 뭐, 아닌가? 뭐,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비교해보세요. 저 사람과 이 사람. 좀 비슷하죠? 왼쪽 귀가 뾰족한 게 좀 비쌉니다. 사진 한번 보세요. 저 왼쪽 귀가 뾰족하죠? 뾰족하죠, 저 왼쪽 귀. 지금 안경을 쓰고 쓰지 않았다. 근데 얼굴형이나 왼쪽 귀가 뾰족한 거는 비쌉니다. 근데 만약에 저 사람이 고한석이라면, 고한석은 누구냐? 그 조선일보 보도 있습니다. 1992년 중부지역당 간첩단 사건 연루자. 이 사람. 예. 이 사람이 고한석입니다. 고한석. 그 기사 내용에 보면은 중부지역당 사건이 연루됐다. 그럼 중부지역당 사건이 뭐냐?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사진 밑에 보시면은 중부지역당, 저기 보세요. 중부지역당 사건이란 92년도에 대통령 선거 앞두고 안기부가 발표한 전국 조직원 300여 명 규모의 대형 간첩단 사건이다. 남파 간첩 이선실이라고 할머니 간첩이 있었어요. 할매라고 할게요, 그냥. 할매 간첩 이선실. 포섭돼가지고 북한에서 교육받은 황인호가 형제가 있는데, 강원도 사북탄광 폭동 사건에 관여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결성의 간첩단 조직. 그래서 고한석이가 감옥에서 나오면서 저 밑에 보면 1심에서 징역 6개월 실형받고 출소하면서 자신의 몸속에 그 감기약 캡슐 있잖아요. 감기약 캡슐을 2개 정도 몸속에 숨기고 나오다가 원래 이제 이 수감되었다가 나올 때 신체 검사한다고 쪼그려 뛰기를 시키는 모양이에요. 거기서 쏙 빠졌습니다. 감기 캡슐이. 근데 그 캡슐 안에 돋보기로 봐야만 알 수 있는 깨알 같은 글씨가 적힌 종이가 있는 것이 발견됐어요. 거기에 여러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KBS 전 사장했던 정연주 이름도 나와요. 저기서. 무슨 내용이냐. 안기부가 뒤를 밟고 있으니 조심해라. 이게 나오는 거죠. 그게 고한석입니다. 근데 첫 번째 그 한동훈 사진 나오는 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저 뒤에 서 있는 사람이 만약에 고한석이 맞다면 이 사태가 좀 심각해집니다. 왜? 한동훈이 저 부산 가덕도 신공항 저 부지에 가서 지금 뭐 쉽게 이야기하면은 저 행사를 하는 건데, 저기에 고한석이가 왜 나타났을까?
저게 고환석이면 이 사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캠프에 지금 고환석이가 있나?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죠. 근데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확정적으로 이야기는 하진 않겠습니다. 이 방송을 만약에 한동훈 캠프 쪽에서 본다면 좀 알려주세요. 저게 고환석이 맞는지, 다른 사람인지, 뭐 다른 홍길동인지, 저 사람인지, 고환석인지 밝혀주면 좋겠어요. 만약에 저게 고환석이다 이러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중부지역단 간첩단 연루된 사람이 한동훈 캠프에서 일한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심각한 소리입니다, 저건 진짜. 자, 나경원 의원이 1년 안에 미국과 협상해서 핵 보유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펜앤마이크에 나와서 이게 제가 나경원 의원이 지난주 화요일입니까? 수요일 날 국회 앞에서 출정식 및 기자회견할 때 저도 갔었는데 그때 이야기한 게 저도 귀에 쏙 들어오는 게 저 말이었어요. 미국 측과 협의해. 미국 측과 협의해. 응? 자체 핵무장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체 핵무장을 한다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진짜 우리 한반도 국토 안에 핵무기를 배치하게 되면 이게 NPT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럼 방법이 없느냐? 방법이 있죠. 한반도 주변에 잠수함, 핵 잠수함 안에 핵 탄두를 보유한 잠수함을 배치하면 되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확실히 이미지를 확실하게 가져간다. 아시아투데이 기사에도 이게 났어요. 나경원, 김문수 합종 연행 시작. 여기에서 뭐 김문수 전 장관이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이 합치면 300만 명을 조직해서 정년 연장을 해달라고 하니까 민주당을 압박을 많이 느끼는데 우리도 부담을 많이 느낀다. 근데 나이 든 사람들 정년 연장하면 청년들이 정말 취업이 안 된다. 나경원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묻지마 정년 연장보다는 똑똑한 고용 연장이 좋다. 고용 형태를 다양하게 가져가면서 임금도 깎고 노동 생산성에 따라 시간도 줄이면 실버 세대의 빈곤율도 낮추고 청년들 일자리도 줄어들지 않는다. 상당히 이 나경원 의원의 그날 발표한 정책들을 보면 상당히 플렉시블합니다. 이 뉴델리 기사를 보니까 한국 정치 엘리트 향한 비상벨, 정신 차렷 이런 기사가 있어요. 여기 쭉 보면 이 나경원 의원이 그날 체제 전쟁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탄핵 정국의 현장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체제 전쟁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너무 입으로만 떠드는 정치인들 말고 현장에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정치인들이 역시 현장 감각이 뛰어나거든요. 이 유근일 주필의 칼럼을 보면 지금 대한민국의 중국화 증후군이 있는데 이 나경원을 이제 정리해서 그때 발표한 겁니다. 보면은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했다. 간첩 마약 수사 예산 전면 삭감했다. 간첩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저지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가 있다. 이걸 막아내기 위해서 대안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중임제란 여러분 한 번 더 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지금 87 헌법제재는 대통령 단임제잖아요. 한 번밖에 못합니다. 근데 한 번 더 할 수 있다. 국회 추천 책임 총리제, 분담형 권력구조 개편, 의회 해상권, 국회 해상권 이 말입니다. 좌파 사법 카르텔 혁파,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반국가 세력 척결, 특히 지자체 선거권에서 철저한 상호주의, 특히 한국에 들어와 있는 많은 중국인들, 지금 뭐 조선족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분들도 다 솔직히 말하면 중국 사람들입니다. 왜? 패스포트가 중국 인민공화국 패스포트 아닙니까? 대한민국 패스포트 아닙니다. 여권. 한국말을 한다는 것 뿐이지 국적은 중국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지자체 선거권에서 철저한 상호주의를 기하겠다. 무슨 소리냐? 대한민국 국민이 중국 가면은 중국 뭐 인민회의 사람들 뽑을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보통선거, 비밀선거, 직접선거는 아니지만 안 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중국인들에게 지자체 선거 참정권을 왜 줘야 되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게 지금. 뭐 이런 식의 나경원 의원의 그날의 멘트들은 상당히 울림이 있었다. 울림이 있다. 울림이 있다. 상당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 이번 지난 4개월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국 사태에서 현장의 어떤 문제점들, 현장의 어떤 그 포인트를 잘 잡아내고 있었다. 이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정치인이든 언론인이든 간에 뭐 관료들인 간에 현장 놓치면 끝장납니다. 현장 놓치면은 정확하게 잡아낼 수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나경원 의원의 그 출마 선언은 인상적이었다. 아마도 저는 개인적으로 나경원 의원의 어떤 그 지지율이라고 할까요? 저는 이 선거 기간 동안 계속 올라가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이 빠진 자리를 나경원 의원이 치고 들어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 기자회견 할 때 그 용어 선택이 아주 적절했어요. 뭐 체제 전쟁이라든지 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국에서 나왔던 그런 멘트들이 아주 적절하게 들어가 있었어요. 또 멘트도 굉장히 구체적이고. 자, 대구 매일신문에 홍준표 대구시장 오늘 대선 출마 선언. 이번에는 당시 못나. 민심 플러스 당시 없나. 이 헤드라인이 왜 나오냐. 지난번 그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민심은 얻었는데 당심에서 밀리는 바람에 대통령 후보가 못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 내용도 보면은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민심에서 10.3%포인트 앞섰지만 당심에서 22.9%포인트 차이로 밀려 공천을 받지 못했다.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대구 경북 당심을 얻기 위해 대구시장을 맡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에는 당심을 얻느냐. 데일리한 기사를 보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늘부터 백수 아닌 취준생 청와대 취직해서 5년간 매진하겠다. 뭐 이런 뉴시스 기사네요. 여기 보면 대구시장 사임을 하고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 오늘부터 백수 됐다고 했더니 그게 아니고 취준생, 취업준비생이라고 한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을지 모르겠다. 청와대에 취직해서 앞으로 5년간 제조 산하에 매진하도록 하는 다짐하는 첫날 아침이다. 제조 산하라는 것은 이 한자인데요. 제자가 다시 제자, 조자가 창조할 때 조자 아닙니까? 산하, 매산자에 강하자인데.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선조 임금을 저 신의주까지 수행했던 서해 유성룡 그 영의정이었죠. 유성룡 대감에게 주었던 말입니다. 제조산하, 나라를 다시 살린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저 대구시장 하실 때 빨간 잠바를 잘 입고 있었죠. 눈에 확 띄게. 응? 빨간 잠바. 응? 본인이 충무공 이순신 장군으로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하여튼 제조산하 이렇게 나라를 구하는 제조산하 하겠다. 뭐 댓글 많이 올려주시네요. 댓글 좀 쭉쭉 올려주세요. 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뭐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시고 황교안 전 총리는 무소속으로 갑니다. 또 홍준표 대구시장, 한국일보에서 한동훈 띄우기. 뭐 나경원 잘합니다. 그만 까세요. 네. 자, 한국경제신문을 보니까 제가 오늘 이 방송 마치면은 점심을 간단하게 하고 홍준표 대구시장 그 출정 시간 때 가서 제가 라방을 할 예정인데 그 건물이 대하빌딩이라고요. 여의도 한국경제신문에 한지붕 안에 둥짓은 홍준표, 한동훈, 김문수. 여의도에 이 대하빌딩이라고 있습니다. 대하빌딩 큰 대자에 강하자인데 거기에 홍준표, 한동훈, 김문수 세 후보가 지금 대선 캠프
차렸던 것 같습니다. 이 대합 빌딩은 97년 김대중 전 대통령,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캠프를 꾸린 곳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되고 나서 이 대합 빌딩에 베이스 캠프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많이 나온 캠프 명당이다. 뭐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재밌는 건물이죠. 제가 오늘 한번 가서 저도 한번 어떤 건물인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거기 뭐 여의도에 식사하면서 많이 다녔는데 저 빌딩에 들어가 본 적은 제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아시아투데이 기사 한번 볼까요? 이철우 도지사 님의 이 아시아투데이 기사 보면 되게 재미있어요. 제가 이걸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는데 여기 서브타이틀에 보면은 국정원 근무한 경험이 있어서 안보 전문가다. 또 국정원 들어가기 전에는 수학 선생님을 했어요. 현직 그 중학교 교사.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한다. 또 탄핵한 사람은 손절해야 된다. 배신자는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 기사가 아시아투데이 기사가 상당히 이철우 지사를 상당히 설명을 잘하는 그런 기사 내용인데 기사 내용을 잠깐 소개할게요. 제가 이철우 지사도 사실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아주 반대하면서 동대구역에서 그 세이브 코리아 집회할 때 나와서 애국가 불렀잖아요. 그래가지고 고발당했습니다. 애국가 부르는데 왜 고발하죠? 참 이해하기 힘든. 여기 보면은 수학선생 5년, 경북도 부지사, 국회의원 3선, 도지사만 2번째. 국가안보와 관련된 일을 많이 했다. 그래서 나라를 지켜내지 않았나. 대선은 전쟁이다. 신무기를 장착해야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 20대 국회에 있을 때 함께 일했던 임이자 의원, 경북 상주에 임이자 의원도 나의 첫 발령 때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다. 이게 재밌네요. 그죠? 그래서 국회에 있을 때 임이자 의원은 이철우 도지사를 선생님으로 불렀답니다. 예, 선생님으로. 다른 의원들은 그냥 지사님 이러는데 임이자 의원만 유일하게 자기를 선생님으로. 한 번 선생님은 영원한 선생님. 박정희 전 대통령도 학교 선생님이셨다. 그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렸다. 지방 소멸을 막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철우 도지사의 계획은 아파트 1층을 매입하자. 아파트 1층을 매입해 연령별로 시설을 마련해서 학생들을 맡아주면 된다. 이거 아주 깜짝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아파트나 뭐 아파트 1층을 다 매입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보육시설을 넣는 거죠. 그러면 마을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뭐 학생들을 맡아준다. 전업주부라도 돈을 내고 아이를 맡겨놓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지역 공동체가 살아난다. 이거 좋은 아이디어네요. 뭐 이런 이야기했고 또 중요한 이야기는 배신자를 손절해야 된다. 윤석열을 손절하자는 논의 자체가 한심한 짓이다. 얼마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찾아뵀더니 충성심만 보라라고 하더라. 이번 탄핵 전국에서 배신을 받아서 상처가 큰 것 같다. 탄핵은 민주당이 한 게 아니다. 맞습니다. 한동훈 세력이 한 거죠. 탄핵 소추를 찬성한 일부 국민의힘이 한 거다. 탄핵한 사람들을 손절해야 한다. 아주 말씀 똑부러지게 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의 정체성이 뚜렷한 사람이 지지를 받습니다. 결국은. 자, 그런데 지금 안철수 조선일보 보던데 헌법 배신한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 이재명이 필패한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경선 지금 시작하기도 전에 출발 선상에 있는데 자기 편한테 지금 총질하는 거잖아요. 안철수는. 네? 헌법 배신한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 왜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이 헌법 배신했죠? 네? 이재명이 필패한다. 뭐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 뭐 탄핵 찬성을 잘했다고 지금 뭐 항변하는 겁니까? 안철수는.
안철수 씨는 이번에 또 철수할 가능성이 클 것 같은데. 자, 이런데도 불구하고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은 이재명 대선 독주체제, 국힘은 누구와 붙어도 과반. 굉장히 심각한 여론조사입니다, 여러분. 밑에 그래픽을 한번 보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최근에 그 조사한 4월 8일, 9일 대선 가상 양자 대결. 여기 보세요. 이재명은 누구하고 붙어도 딱 50% 넘어요. 한동훈하고 김문수하고 붙었을 때 52, 53 나오고, 오세훈하고 붙었을 때 51이고, 홍준표하고 붙었을 때만 50으로 났습니다. 그런데 누구하고 붙어도 딱 50이 넘어요. 근데 지금 국힘당 후보들은 보면 김문수 35, 오세훈 38. 오세훈은 이제 안 나온다고 했으니까, 저 38은 누군가로 가겠죠. 한동훈 32, 한동훈은 계속 빠질 겁니다. 홍준표 3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여론조사를 보면 일단 국힘 후보 중에서는 홍준표가 제일 높네요. 이제 오세훈 표가 빠지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겠죠. 근데 그 밑에 그래픽을 하나 더 보시면은, 지난 1월달하고 4월달하고 비교해 놓은 게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사실 좀 심각한 그래픽이에요, 사실은. 무슨 소리냐? 보세요. 1월달에 이재명 지지율이 뭐 40% 중반이었는데, 지금 4월달, 즉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에 나온 여론조사 4월 8일, 9일 높아졌죠. 그러니까 많이 오른 것은 한 5% 정도 높아졌죠. 지금 보면은. 그렇죠? 5%씩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들 지지율은 낮아지죠. 김문수 38에서 35, 3% 낮아졌고, 오세훈 뭐 신경 쓸 거 없고, 한동훈 2% 낮아졌고, 홍준표도 한 4% 낮아졌네요.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 후보들의 지지율이 빠진다는 거예요. 이재명 지지율은 약간 올라가는데, 이게 지금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지율 측면에서 보면은 절대 유리하지 않다.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이 정신 차리고 각성하고 긴장해야 되는 이유는, 이번 대선은 절대 유리하지 않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되어서 돌아왔다면 아마 다음 대선이 열려도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절대 불리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직후 열리는 대선이기 때문에 절대 유리하지 않다. 지지율이 곧 득표율과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여론의 추이를 볼 수 있는 지표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절대 유리하지 않다. 긴장해야 된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안철수처럼 출발하기도 전에, 경선 시작하기도 전에 옆에 있는 자기 당 후보들 이 총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 국민의힘 대선 경선은 최대한 네거티브를 줄이고 포지티브로 가야 됩니다. 저 사람은 이런 장점이 있다. 하지만 나도 이런 장점이 있다. 이렇게 대선 캠페인을 해야 됩니다. 네거티브로 가게 되면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안 된다. 가령 한동훈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배신자다. 이건 뭐 네거티브가 아니고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말고 뭐 인신공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곤란하다. 그래서 대선 경선을 굉장히 포지티브로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걸 꼭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뉴데일리 기사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개헌연대 빅텐트를 만드는 우파 성산이 있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이 개헌연대의 빅텐트라는 것은 이재명을 반대하는 누구라면 다 좋다. 여기에 심지어 이낙연, 전병헌, 새미래민주당까지 좋다. 개헌연대라면. 여기 보면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패배로 이어져야 한다. 이재명을 최악으로 표현하면서 새미래민주당은 일관되게 윤석열, 이재명의 동반 청산이 시대 정신이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이재명 반대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힘 내에서도 개헌연대 빅텐트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재명 저지를 중심으로, 그 밑에 보면 이재명 저지를 중심으로
하나의 선택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반 이재명이면 이재명 반대하는 개헌연대 세력은 다 들어와라. 이렇게 하면 승산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단순하게 이재명 대 뭐 홍길동, 이재명 대 누구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불리한 게임인데, 이재명을 반대하는 개헌연대 빅텐트라면은 가능할 수도 있다. 우파 승산 가능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후보 간에 서로 흠집내는 네거티브는 곤란하다. 이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연합뉴스 기사가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이거 어제 기사인데, 정광훈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5년 뒤에 대선 출마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북한의 음모론이다.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보면,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었죠, 이 사람이. 정광삼 수석에게 들었다 이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5년 후에 대선에 재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5년 후에 대선에 재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누구한테 들었다? 정광삼한테 들었다. 이게 지난 주말에 광화문 집회에 나와서 정광훈 목사가 발언한 내용입니다. 이번 대선이 나올 수 있느냐 물었더니 불가능하다. 5년 동안은 안 된다. 근데 5년 후에는 나오냐 했더니 반드시 나온다. 이야기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연합뉴스가 정광삼 씨에게 물었어요. 근데 정광삼은 뭐라고 하느냐.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고. 법 쪽에서도 지금 현행법상 재출마는 불가능하다. 왜? 헌법재판소법 54조에 따르면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사람은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선출직 공무원도 될 수 없다 이거죠. 5년이 지나도 현행법상 87체제 대선법은 단임제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을 했기 때문에 다시 출마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죠. 지금 현행 헌법재판소법에. 근데 다음 정권에서 만약 개헌이 이루어지면 4년 중임제 그럼 가능할 수도 있네요. 개헌하면 가능하다. 쉽게 해석을 그렇게 할 수 있죠. 개헌하면은 그러면 헌법 바꾸면 가능하겠네. 이 소리 아닙니까? 헌법 바꾸면. 이 부분은 정광훈 목사는 자기는 들었다. 정광삼에게. 정광삼은 내가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누군가는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거나 누구나 한 사람은 참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파이낸스 투데이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윤 어게인 2만 명 운집. 강남역 양방향 도로 가동력. 제가 지난 토요일 날이죠. 제가 여기 이 집회에 갔었습니다. 저 사진 한번 쭉 보여주세요. 이 기사 사진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밑에 첫 번째 사진 보면은 저기 대학생들이 지금 올라와서 발언하고 있는데 저 오른쪽에 우위를 뒤집어 쓰고 있는 검정색 우위 뒤집어 쓰고 있는 게 저입니다. 예, 저게 저입니다. 카메라 들고 이 방송 프로듀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저렇게 서 있는 게 저입니다. 비를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완전히 몸살이 날 뻔했습니다. 저 청년들이 저렇게 올라와서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청년들이 다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윤 어게인을 외쳤어요. 밑에 사진 한번 사진을 쭉 보여주시죠. 그 다음 사진을 보면은 안정권 대표가 연설하는 모습입니다. 안정권 대표가 몸이 불편한데도 저렇게 하고, 이건 또 대학생들이 올라와서 유튜버들도 많이 왔어요. 제가 볼 때 이 파이낸스 투데이는 2만 명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한 2만 2천에서 한 2만 5천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비가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엄청 나오셨어요. 그래서 저렇게 행진합니다. 역시 집회의 백미는 행진이죠. 저기 북을 두들기면서 태극기를 들고 우산 들고 저도 저기를 막 따라다녔습니다. 따라다녔는데 장관은 뭐였냐면 교대 앞 교대역 사거리에서 강남역 사거리까지 쫙, 그러니까 한쪽을 다 그냥 통틀어서 이게 이영풍 TV군요. 예, 저렇게 있는데 저렇게 이제 집회를 합니다. 하다가 행진할 때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교대역에서 강남역으로 가는 그 한쪽 방향을 다 그냥 통으로 저렇게 그냥 걸어갑니다.
그리고 저기 뭐 응원가, 대학생들이 개사한 응원가를 막 부르면서 저렇게 쭉 그냥 우산 쓰고 우의 입고 걸어가요. 저렇게 뭐 윤어게인을 외치는 장관이었습니다. 저게 엄청나게 길어요. 제가 봤을 때 한 2만 5천 명은 되는 것 같은데요. 뭐 계속 옵니다. 지금 뭐 끊이지 않고. 저기는 이제 육교 밑인데, 비가 워낙 와서 제가 육교 밑에 잠시 이 카메라가 혹시 물에 젖을까 싶어서 육교 밑에서 이제 오는 분들 딱 이렇게 카메라를 잡고 있던 모습입니다. 저분들이 저렇게 좀, 저 육교 밑에, 예, 보세요. 뭐 끝이 없습니다. 엄청났어요, 사실은. 비 오는 날 말이죠. 우산 쓰고 우의 입고 비 맞으면서, 저분들 누가 나오라고 뭐 돈 줍니까? 돈 받고 나온 사람 아니에요, 저 사람들 다. 자율적으로 알아서, 나라 살리려고 나오는 분들이거든요. 대단하죠? 네, 대단합니다. 네. 자, 오늘 10시부터 서울, 중앙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 재판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은, 이 형사재판의 쟁점은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느냐, 폭동 여부 있었느냐, 폭동 여부, 증거 능력이 있느냐, 이거 가지고 재판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수처가 수사권도 없는 자들이 내란죄 수사한 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영장 발부받아가지고 구속시켰다가 지기현 부장판사가 구속 취소한 그 사건이죠. 그 사건으로 지금 공판기일이 오늘 진행되는데, 공판기일에는 필참을 해야 됩니다. 준비기일에는 안 나와도 되는데 공판기일에는 반드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이 10시에 아마 이 공판장에 출석을 했을 겁니다. 자, 근데 이 재판의 어떤 쟁점은 뭐냐?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나? 지금 헌재에서는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한 거죠. 그죠? 근데 대통령 권력의 정점인 대통령이 무슨 사유가 있어서 쉽게 이야기하면 국헌을 문란시킬 그게 뭐가 있느냐, 이런 지금 논란이 있는 거죠. 사실은 폭동이 있었는지 이것도 쟁점이다. 폭동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폭동 없었던 것 같은데. 뭐 하여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연인으로 돌아온 다음에 첫 자리에서는 공판이라서 오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 뉴스를 좀 전해드릴게요. 여러분, 민주당 세력이 뻑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뻑하면 어떤 이야기를 많이 했죠. 이 완전히 전보는 정권이다, 무속 정권이다, 뭐 천공이 나오고 뭐 이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또 누가 있었지? 뭐 하면은 뭐 용산으로 옮기는 게 뭐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엄청나게 흠집을 냈죠. 윤석열 정권 초기에. 뭐 점을 본다는 둥,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근데 본인들은 정작 이거 보세요.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오늘 아침 잠깐만요. 이 기사 올리지 마세요. 이 기사는 상당히 오래된 기사네요. 이 기사도 좀 보면 뭐 이게 뭐 이 기사는 뭐 이야기 언급을 해도 되긴 되겠네요. 이게 오래된 기사인데, 이재명 대선 승리 기원제 뭐 벌어졌다는 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뭐 오늘 기사는 아닌데, 이재명 참 내로남불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2022년 기사죠. 보면은 돼지 소 8마리 재물에 작두구까지, 아유 끔찍합니다. 이 대선 승리 기원제 뭐 이렇게 했던 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집권했을 때 뭐 천공이 어떠고 뭐 전본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 아이템 이거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행사인데요. 국민수사대라는 게 출범합니다. 국민수사대. 민주파출소 맞대용. 국민수사대. 수요일날 있어요. 수요일날. 이번 주 수요일날.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오후 3시부터. 제가 이 국민수사대 출범식을 제가 사회를 볼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이 만든 민주파출소에 맞대응하고 가짜뉴스 신고받고 제보받아서 수사기관에 고발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국민수사대. 이 출범식 하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신고를 하시면은
가짜 뉴스, 또는 괴담 뉴스, 이런 걸 여기에 신고하면 그 신고 내용을 검토해서 수사기관에 고발을 대행해주는, 그렇습니다. 자, 오늘 댓글을 많이 쓰시네요. 네. 반 이재명 개헌, 한덕수 영호남 추대로 가장 현실적입니다. 본인의 임기 단축과 개헌을 슬로건으로 해야 출마해야 승산이 있음. 여러 가지 오늘 이야기들이 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방송 마치기 전에 광고 좀 하겠습니다. 알부민 광고입니다.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알부민 2090 울트라맥스. 아투TV 시청자님들은 여기 전화하시면 1522-2429 두 박스 살 수 있는 가격으로 세 박스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한 박스에 30병인 것 같네요. 두 박스면 60병이니까 세 박스 90병 확보할 수 있습니다. 1522-2429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알부민 2090 울트라맥스. 한번 전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주문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여러분께 이런 내용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대선이 이제 50일 남았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 선출은 5월 3일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죠. 한덕수 권한대행의 차출론이 나와서 국민의힘 대선 구도가 출렁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불출마하기로 했고 윤상현 의원은 출마 선언했다.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은 거의 이재명 선출로 굳어진 것 같은데 별 재미가 없어요. 국민의힘에는 여러 후보들이 나와서 경합을 벌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슈를 만들 것 같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차출론까지 나와서 흥미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결말이 지어질지 한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영풍의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